우리 성남시 시정 방침이 이제 시민이 행복한 성남, 시민이 주인인 성남입니다. 뭐 이건 아주 초보적인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이제 표현한 것이고요. 시정의 주체가 시민이고 시민이 주인으로 나서서 책임져야 된다. 주인의 역할을 다해야 정말 우리 지방자치의 근본적인 목적이라고 하는 주민자치가 가능해진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시정구호에 담았습니다. 이 정치체제, 지방자치 모든 뭐 행정의 최종 목적은 국민, 시민들의 행복이죠. 복리증진. 그러니까 당연히 시민이 행복한 성남, 국민이 행복한 나라 이런 거는 뭐 너무 당연한 거니까 특별히 강조할 건 없지만 시민들이 본인들이 뽑은 대리인들이 시민의 의사를 일상적으로 잘 반영하고 또 시민들이 낸 세금을 시민들을 위해 사용하고 또 시민들이 맡긴 권력을 시민들을 위해서 행사하는 정상적인 민주주의 시스템이 갖춰진다면 시민들은 당연히 행복해지겠죠. 그런 면에서 성남시 이제 3년 6개월 이제 넘어섰는데 민선 5기의 성과라면 행정 권력 행사가 대단히 투명해졌고요. 또 시민들이 시정에 참여하는 게 상당히 활발해졌습니다. 누가 그런 얘기합니다. 성남시가 여야 간 대립으로 또 여소야대 현상으로 발목 잡기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심각한데 어떻게 한국 매니페스토 운동본부 등에서 평가하는 공약 이행률 3년 연속 1위 이런 걸 할 수 있느냐 질문을 해요. 거기에 답은 사실 이겁니다. 성남시정의 주인인 시민들이 시의회하고 시장이 부딪혀서 이렇게 한 발짝 못 나가고 있을 때 시민들이 나서서 그걸 다 가림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예를 들면 자산 매각해서 기업 유치하는 거 또는 작년에 통과돼서 올해 시행하게 된 창의교육 예산 이런 것들도 학부모님들 또 우리 노인정 경로당 회장님들이 여의도 당 중앙당사까지 쳐들어가서 단판 지으면서 다 관철해 주셨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노인 복지도 많이 확충하고 또 필요한 학교 지원 예산, 창의교육 예산도 확보가 됐는데 근데 시민이 주인으로서 나서서 실제로 주인 역할을 해주었기 때문에 성남시정이 제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전에 비해서 우리 시민들이 성남시에 대해서 창피하게 느끼거나 부정적인 인식 갖지 않고 전에 있었던 뭐 성남시 하면 떠오르는 부정, 비리, 특혜, 친척, 구속 이런 등등의 이미지가 이제는 전국 1위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는 잘 사는 도시, 또 부채 문제나 이런 부정적인 것들 다 청산한 도시로 자긍심 느끼고 또 복지 수준도 전국에 어딜 내놔도 뒤떨어지지 않을 만큼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1등 도시가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민들은 전보다는 많이 행복해지셨다는 생각이 들고 충분하진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시민은 행복해지는 것 같고요. 우리가 보니까. 저는 성남시의 시장님은 어떠신가요? 이거 가시나요? 저는 아시는 대로 이제 시민운동을 하다가 시민경 설립운동을 하다가 그 계기로 수배되는 와중에 시장 선거에 출마를 잘 결심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시민운동 책임자로서 했던 일, 또 목표했던 바에 비하면 지금은 막대한 규모의 예산, 또 큰 규모의 조직을 직접 지휘하면서 제가 지향했던 일들을 또 가치 있는 일들을 해나가기 때문에 저는 사실 너무 행복합니다. 전에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실무자 한 사람의 연간 예산 2천만 원 가지고 제가 지향하는 세상 바람직한 일들을 시민운동이라는 이름으로 해왔는데 네, 근데 지금은 정규 공무원 2,500명 예산 2조 4천억을 가지고 또 제가 지향했던 시민운동을 하면서 원했던 그 일들을 다 해나가니까요. 정말 그런 점에서 행복합니다. 또 취임 당초에 기획했던 일들, 그러니까 소위 이제 공약 사업일 수도 있고 또 정책 사업일 수도 있는데 이게 거의 예외 없이 다 성취가 됐고 그게 이제 의회나 또 정치적 상대 진영 때문에 많이 제동이 걸렸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들의 손으로 해나가니까 애초에 제가 기획했던 대로 시민이 주체로 나서서 주민자치를 내실화하는 정말 모범적인 지방자치단체를 성남으로 만들겠다라고 한 그것도 상당 정도 진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민운동을 하면서
하고자 했던 일들을 시장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도 상당히 성과가 있으니까 너무 보람되고요. 예. 진짜 행복해요. 행복합니다. 처음에는 약간의 혼란이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 성남 시민들 수준이 높아서요. 그걸 다 수용을 합니다. 말로 하고요. 다른 데는 대부분 사람을 정해놓고 하는데 여기는 그렇습니다. 저희는 정해지지 않고 무제한으로 하죠. 하고 그러니까 시청도 지금도 뭐 아무나 들어올 수 있죠. 제가 지금 이 순간도 인증샷 해드립니다. 보면 그러니까 숨길 게 없으니까요. 네. 그게 저는 제일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도 제가 그냥 하는 김에 딱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렇죠. SNS를 통한 시민들과 소통이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보통 소통 그러니까 어디 교과서에 나오는 단어 같은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좀 풀어서 얘기를 하면 이게 민주주의 체제라고 하는 게 인류가 발명한 가장 바람직한 정치 제도라는 거예요. 현재까지는 국민 개개인의 의사가 정치에 반영되어야 되는데 문제는 그게 직접 하는 게 어려우니까 대의 체제라고 하는 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대의 체제를 담당하는 사람들의 제일 큰 역할은 이 주권자들의 의사를 행정 정치에 반영하는 통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통로 역할을 하는 이 대리인들이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들은 사람들의 얘기를 듣는 거죠. 의사를 반영하려면 들어야 반영을 할 거 아닙니까? 또 물론 이걸 이제 알리는 것도 있지만 그냥 듣는 것도 필요하다. 근데 듣는 게 그냥 들어지냐고요. 담장 높이 쌓아놓고 아무리 들어도 바깥 소리가 안 들리죠. 그러니까 이 담장을 털고 가까이 다가가야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루트를 열어놔야 됩니다. 이제 그 회사 간부들이 술 먹을 때 노래방 가서 머리에 그 넥타이 메고 그 소화기 들고 노래하고 이러는 게 미쳐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다가올 수 있는 루트를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정도 이런 SNS, 페이스북 이런 거 해놓고 저희가 동네 다니면서 막 아무나 오세요. 멱살 잡으세요. 오셔서 반하면 이렇게 하는 것도 사람들이 자기 의견을 표현할 기회를 열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소통이라고 하는 거는 이 민주주의 체제가 시민이 스스로 다스리는 자치 그 민주성의 원리를 관철시키는 제일 큰 도구고 이 소통이라는 게 없으면요 민주주의는 지배 도구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소통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가장 크고 이게 정치 체제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소통하려고 노력합니다. 장단점 있죠. 불편함 같은 게 너무 걸러지지 않고 직설적으로 온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하지 않아야 될 이야기들, 감정적인 이야기 이런 것들이 막 걸러지지 않고 부딪히니까 그런 좀 단점은. 근데 워낙 제가 상처를 많이 받아서 이 딱지가 많이 앉아가지고요. 별로 그런 점에서 상처는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시민 대중들도 시민 개개인들도 아픔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저 같은 사람이 감수 안 해주면 누가 해주겠어요? 그렇긴 해도 그들이 보는 이쪽 한 면에 하고 내가 다 오르야 되는 그걸 너무 이해를 못할 때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일방적인 자기 주장만 하고 개인적인 욕심을 앞세우고 근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해나가야 될 해결할 과제예요. 처음에 제가 취임할 때만 해도 장애인과 이런 데는 막 맨날 가서 의사 던지고 이랬어요. 시장실도 막 맨날 소리 지르고 막 깨깨 소리 지르고 맨날 돼 있거든요. 제가 선을 분명히 긋죠. 아무리 소리 질러도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냥 숨소리만 내도 될 건 됩니다. 제가 그걸 신뢰를 줬죠. 그러니까 안 쳐들어오잖아요. 왜냐면 매일 쓰는 게 더 빠르거든요. 와서 소리 지르는 거보다 그 시간 보내느니 저한테 개인 메일 다 개방돼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대단히 합리적으로 변했어요. 그래서 경기도 서울에 있는 구청장, 시장들이 저보고 되게 부러워해요. 왜 안 쳐들어오냐고. 안 쳐들어오는 이유가 있죠. 제가 쳐들어오는 사람 다 만나거든요. 만나서 안 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줘요. 이해 안 됩니다. 처음엔 다 쳐들어와 봤겠네요. 수없이 한 번씩은 쳐들어와 봤고. 시임 초기에는 전임 집행부 때 시장실 9층에 그리고 철옹성을 만들어놨잖아요. 아무도 못 오게. 피하기만 한 거 아닙니까? 안 만나고. 근데 2층으로 옮기니까 해결해야 될 게 제일 중요한 게 그 쳐들어오는 걸 막아야 돼요. 못 오게 압박할 게 아니고 와서 털어주면 되는 거죠. 근데 집단 민원도 대부분 다 쉽게 해결되는 게요. 이분들이 그래 악인들이 아닙니다. 정치인들이 되지도 않는 거를 표를 시켜가지고 불가능한 걸 가능한 것처럼 검토해 봅시다. 적극 노력할게요. 함께 연구해봅시다. 이런 소리를 해가지고 희망 고문을 했기 때문에 그걸 믿고 몇 년씩 쫓아다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분들을 만나서 한 2-3시간 동안 토론하고 이거 이러지 안 됩니다.
변호사들 시켜서 가능한 방법 있으면 따라오세요. 내가 지금 변호사인데 안 됩니다. 해드리죠. 하면 2-3시간 지나면 다 울어요. 오래된 민원일수록 거의 예외 없이 울어요. 왜 그러냐? 억울해서. 전에 누군가가 얘기했으면 내가 2-3년 동안 이러고 안 쫓아다녔을 텐데 왜 이걸 아무도 얘기해 주지 않아서 지금 와서 이러냐. 관심이죠. 그럼 그죠? 들어주는 거죠. 옛날 귀를 막고 속인 거예요. 네. 안 되는 거 될 것처럼. 혹시 실망. 제가 실망 엄청 많이 시켰죠. 눈 똑바로 뜨고 네. 안 됩니다. 이걸 수없이 반복을 해놔서 제가 지금 동네에는 판사로 소문나 있어요. 판사. 네. 시장이 아니라. 근데 그리 좋은 현상은 아니지만 좀 이렇게 해서 많이 정리했죠. 그렇게 안 하면 사람들은 진짜 희망 고문하는 거예요. 되지도 않는 거. 그러니까 하셔야죠. 그러면 아직은 해줘야 될 거 해줘야 되는 거죠. 지금은 이제 많이 정리돼서 쳐들어오는 사람은 이제 없고요. 메일로 써라. 이제 메일은 많이. 매일 보시다가 그냥 맞습니다. 지금도 많이 됩니다. 이것도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트위터로 접수해서 처리되는 민원만에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팔로워도 좀 늘려놓는 게 개인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측면도 있지만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해놓는 거죠. 직접적이지. 그러니까 시장한테 마음대로 하니까 보통 트위터로 올라오는 민원은 한 2-3시간이면 처리되죠. 예. 그러니까 안행부에서 여기 벤치마킹에서 전국 자치단체 다 하라고 지시하는 아이템이에요. 가장 잘하는 일 중에 하나. 임기 내 이런 업체 중에 제일 보람 있었던 일은요. 어떤 빚을 정리한 거죠. 그건 나중에 수치를 좀 드릴 수 있을 텐데요. 예. 현금으로만 4,500원 갚았고요. 그 외에 예를 들면 행정 투명성이라고 하는 게 아주 획기적으로 개선된 거. 정치 권력 행사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는요. 투명한 거죠. 예를 들면 그 권력을 개인을 위해서 남용하지 않는 거. 그게 행정 투명성인데 제일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권력 행사를 하면서 공정함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 편도 저 사람 편도 누가 유리하지 않게 진짜 공정함. 그래서 행정 권력의 투명성, 또 행정 권력 행사의 공정함 이게 상당히 많이 자리 잡은 것 같아서요. 새로운 출발을 하는 데까지 핵심적인 요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제일 문제 아니에요. 이제 권력 남용, 사적 남용. 제일 핵심이죠. 누가 저한테 자꾸 뭐 먼지털이 얘기하기도 제가 그랬어요. 한번 백날 털어봐라. 내가 먼지가 있나. 먼지 없다. 청와대에서 저 2달 내사했거든요. 먼지 털라. 근데 없었어. 진짜 없어요. 통진단 얘기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자꾸 나보고 뭐 거기다 자리를 줬느냐 예산 줬느냐 하는데 미안하지만 제가 안 줬어요. 이럴 줄 알고. 미안하지만 안 됩니다. 거절해서. 진짜 성남에 잡힌 적 없죠. 아무리 뒤져보세요. 있나. 앞으로는 NGO 시대입니다. 맞죠? 소통 창구가 필요하고요. NGO 단체들 활동에서 느끼는 바와 제가 이제 아시는 대로 제가 NGO 출신이잖아요. 제가 NGO 단체들의 어려움을 제가 조금 이해합니다. 그게 뭐냐면 NGO 단체들이 특히 이제 정부 비판적인 시민 단체들의 활동이 상당히 위축됐어요. 위축된 핵심은 그들이 게을르거나 이래서가 아니라 시민단체들이 주장하고 지향했던 일들을 지금은 제도권 내에서 상당 부분을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여정부 때 시민단체나 환경운동 좀 달랐고 시민운동이 많이 이렇게 왜소화된 이유는 정부 차원을 전부 다 상당 부분 해결해 나갔거든요. 그리고 시민단체들 입장에서도 옛날 감시 견제 활동이 주였는데 이 감시 견제 영역이 많이 줄어든 거예요. 이 성남만 해도 사실 제가 시민단체 출신이라 저도 그걸 많이 느끼고 그걸 다 하고 있거든요. 그냥. 그러니까 감시 견제를 하려는 게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앞으로 NGO 단체들은 대안 연구, 대안 제시 쪽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그게 옛날처럼 이제 가도에 나가서 피켓을 들고 그 다음에 그 마이크를 잡고 시민들을 조직하고 하는 일들은 이제는 좀 시대에서 많이 벗어났고 그거보다는 우리 사회가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을 우리 행정 관료나 행정 조직은 제대로 좀 모르니까 관성화되어 있어서 모르니까 거기다 새로운 살들을 붙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가야 될 길, 새로운 정책, 새로운 지향들을 좀 연구해서 만들어가지고 그걸 제시하는 대안 제시 그룹으로 좀 성장 발전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시장을 이제 3년 6개월 재임하고 이제 민선 5기 임기는 마치게 됐는데 그 동안에 가장 하고 싶었으면서도 여전히 못 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 본시가지의 대규모 평지 공원을 만드는 일입니다. 그거는 현재 진행 중이긴 하지만 앞으로 좀 계속
좀 추진하고 싶은 과제 중에 하나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개발 이익들을 시민들을 위해서 환수하는 공공개발 여지가 좀 많이 남아 있는데, 그 공공개발을 좀 성공적으로 수행해서 우리 본시가지 쪽에 예산 투자 없이 주거 도시 환경을 좀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일을 해보고 싶었는데, 좀 시간이나 여건상 지금까지는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성남 시민 여러분들 올해 여러 가지 뭐 정치적으로든 또 경제적으로는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런 어려운 시기이긴 하지만 우리가 또 원칙을 지키고 또 사회 전체적으로 소수자 또 사회 약자에 대한 배려나 이런 것들이 좀 더 확대되고, 특히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시정의 주체로 또 대한민국을 구성하는 주권자로 나라의 주인으로 나서서 책임과 역할을 제대로만 해주신다면 우리의 삶도 많이 개선되고 모든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공평한 기회를 나누는 그런 좋은 사회 될 것으로 믿습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올해는 좀 더 나은 환경이 만들어질 걸로 믿고, 우리 모든 시민 여러분들 가정에 행복 또 건강히 함께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원하시는 바 모두 이루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젠 양꼬치 구이가 대세! 연하고 부드러운 양꼬치 구이를 드시고 싶다면 부천 연길 양고기 전문점으로 고고! 전 세계 미식가들을 울린 양꼬치 구이를 부천 연길 양고기 전문점에서 1만 원대로 즐기세요. 언제나 신선한 재료만을 선별, 고객들께 깔끔한 맛을 선사하는 곳 연길 양고기 전문점. 주차장이 완비된 100여 평의 쾌적한 분위기에서 가족과 연인과 친구와 함께 단백질이 풍부해 건강식으로도 유명한 양꼬치 구이를 즐기세요. 그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그 맛! 생후 1년 미만의 랩만을 사용해 부드러운 육질이 가득! 1만 원대의 저렴한 가격으로 양꼬치 구이를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연길 양고기 전문점. 언제나 최상의 맛과 품질, 고객 제일주의를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꼬치 구이 외에도 양갈비, 연변냉면, 연변순대, 청도맥주 등 다양한 메뉴가 준비되어 있는 연길 양고기 전문점. 부천 연길 양고기 전문점은 부천 북부역에서 50m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약 문의는 032-652-3363